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혼기분으로 살고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은 출장이 많았지만 대신 월급이 많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나를 내조하는 일에 전념했다. 어느 날 3박 4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는데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철수하고 돌아오게 됐다.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선물만 사서 그냥 집으로 왔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불도 켜져 있고 주방에서 아내가 요리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내가 아직 온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고 요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를 보자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내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고 등 뒤에서 나왔지롱 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아내는 뒤를 돌아봤고 내 얼굴을 보더니 놀라서 앗하고 소리를 냈다. 그때 아내가 놀란 건 다른 이유였지만 나는 당연히 내가 놀라게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다. 깜짝 놀랐던 아내는 다시 침착해지더니 왔어요? 밥 다 됐으니까 밥 먹어요. 가서 옷 갈아입고 와요? 라고 평소처럼 말했고 나도 역시 평소처럼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 에? 아까 두 사람 본 음식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내가 오늘 오는 건 절대 몰랐을 텐데 라인도 안 보냈고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먹을 음식을 준비했었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한테 물어보자 글쎄 일종의 예감? 자기가 일찍 올 것 같더라고 라고 했고 멍청한 나는 역시 우린 아직 달달한 신혼이구나 마치 쌍둥이처럼 우리 둘은 통하는 게 있구나 하면서 아내의 말에 속아 넘어갔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자 아내가 당신 피곤하지? 갈아입으러 갖고 올 테니까 먼저 씻어요 라고 했다.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 욕실에 더운 물도 받아놓았고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나는 씻기만 하면 됐다. 그럼 그럴까? 고마워 라고 하고 욕실로 향하다가 목욕을 하기 전에 침실에다 핸드폰을 충전해 놓으려고 침실로 갔는데 모르는 남자가 자고 있었다. 순간 현타가 와서 그저 멍하니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내한테 사촌오빠가 있으니까 혹시 사촌오빠인가? 건전한 쪽으로 생각하다가 그랬으면 아내가 밥 먹으면서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 사촌오빠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그래도 괜한 의심을 하면 안 되지 싶어서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예정보다 일찍 오게 돼서요. 저녁 식사라도 좀 드시죠? 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남자는 자다가 일어났고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녁은 괜찮습니다. 라고 하더니 옷을 챙겨 입더니 허둥지둥 나갔다. 그제야 사촌오빠가 아니라 불륜남이란 걸 깨달았고 아내를 추궁했다. 아내는 내가 추궁하자 바로 실토했다. 당신이 연락도 없이 일찍 오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들키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뭐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같이 재미없는 남자하고는 이혼할 생각이었으니까 차라리 잘 됐어 라고 하더니 미련 없이 집에서 나가버렸다. 미안해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뻔뻔하게 그지없는 아내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나는 한동안 아내가 나간 문만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며칠 후 처가에서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 장모가 걔는 집에 안 왔어 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한테 변호사를 소개받아서 만나보기로 했다. 수수료로 우선 7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ATM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멘붕. 은행 계좌 잔액이 달랑 20만 원이었다. 하는 수 없이 친구한테 사정을 말하고 50만 원을 빌려서 선불 수수료를 겨우 냈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명세서를 봤더니 2,500만 원 정도의 돈이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아내 통장으로 입금이 된 정황이 드러났다. 결론은 그놈한테 아내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긴 셈이 되는 거였다. 두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들끓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처갓집에 물어봐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결국 한 달 후에 아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가게를 추적, 그 근방 시청에 찾아가서 겨우겨우 아내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거기에서 불륜남과 같이 지내고 있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혼은 하되 재산 분여는 없는 것으로 훔쳐간 2,500만 원은 즉각 반환, 불륜남에게는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혼 수속은 처음엔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 내가 입원을 하게 되고 말았다. 위자료를 내라는 말을 들은 불륜남이 열이 받아서 나를 찾아왔고 무작정 나를 현관으로 끌고 가더니 아파트 계단에서 밀어버렸다. 계단 위에서 나를 향해 내려오는 불륜남의 눈빛을 본 순간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그 정도로 공포스러웠다. 계단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나는 어깨와 쇄골이 부러졌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통증이 전해왔다.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하는 나를 본 불륜남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네. 운이 참 나쁘시네요. 라고 하더니 그대로 가버렸다. 나는 극심한 통증으로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집으로 올라가서 구급차를 불렀고 전치 한 달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입원 중에는 혼자 누워서 이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얼마 후 내가 퇴원하고 나서 우선 변호사 혼자서 내 처갓집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장인 장모께 내가 했던 제안을 설명해드렸다. 다음날 나는 변호사와 함께 처갓집을 찾아갔고 아내가 훔쳐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그리고 아내를 처갓집으로 불러서 당신이 이번에 저지른 불륜은 솔직히 당신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충분히 행복하게 못해준 책임도 있다고 봐. 그렇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런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줘. 결혼하면 축의금 명목으로 방금 당신 부모님께 받은 돈 2,500만 원 변호사 통해서 그대로 부모님께 정확하게 돌려드릴 거고 불륜남한테 청구한 위자료도 안 받는 걸로 할게. 뭐? 당신 진짜야? 진짜로? 응. 하지만 기간은 3개월 아니야. 나 회사 그만두고 이사도 할 거고 내 인생 리셋하려고. 사실 더 좋은 회사에서 입사 제안이 왔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당장 그만둘 형편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기간 안에 결혼을 안 하면 이 돈 2,500만 원은 내가 가져야 되고 불륜남한테도 위자료 악착같이 챙겨야 하고 직장도 못 옮기고 나도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당신이 결혼하면 나도 석 달 안에 월급 받은 돈 모아서 이사도 하고 직장도 옮길 수 있어. 라고 그럴싸하게 설명하자 아내는 좋아 죽는 얼굴이었다. 그거 진짜 윈윈이네. 라고 반색. 그리하여 나와 이혼한 아내는 얼마 후에 불륜남과 재혼했다. 하지만 내가 간파한 대로 불륜남은 손버릇이 안 좋고 위험한 놈이었는데 내 전처도 그놈한테 시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결국 폭력을 견디다 못한 전처는 얼마 안 지나서 나한테 연락을 했다. 당신 나 좀 살려줘. 그 자식이 나 때렸어. 그리고 당신이 돌려준 2,500만 원도 그놈이 다 갖다 써버렸어. 라고 징징거렸다. 하지만 나는 아주 냉정하게 내가 왜?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모두 지켰어. 그럼 된 거 아닌가? 부탁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자식이 내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돈도 왕창 빌리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나 당신하고 재결합하고 싶어.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노 땡스. 그놈인지 그 자식인지 네 남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불륜남을 처벌하기 위해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변호사와 함께 지난번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청구했다. 사건 당시 나는 놈이 계단을 내려올 때 죽을 힘을 다해서 핸드폰으로 그놈의 육성을 몰래 녹음했다. 또 목격자를 찾아서 경찰에 증언하도록 부탁해뒀다. 물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아뒀던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혼하면서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폭행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 안 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다. 이 일로 불륜남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불륜남의 다른 죄들까지 경찰서에 전달했다. 그러자 경찰도 놈의 기록을 조사했고 내가 상상했던 이상의 여죄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중대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는 것이 발각됐고 빼박 구속수감이 결정됐다. 전처는 그렇게 해서 불륜남인지 남편인지한테서 벗어나긴 됐지만 그간 매일 폭력에 시달리면서 트라우마를 갖게 된 모양이었다. 현실적으로는 그놈이 만들고 간 빚 때문에 고생문이 훤히 열린 게 분명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